제가 이제 앞전 영상들에서 밑줄 그으면서 읽지 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밑줄 그으면서 읽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독서를 할 때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데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복합적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댓글이 하나 있어요.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정희님께서 근데 하나라도 놓칠까봐 중딩까지 모든 것에 줄치고 읽었는데요. 하나하나 새겨가면서요. 곧인간이 그런 속도로는 안 되길래 모든 것을 줄치기는 그만두고 속도 기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5학년 돼서 그렇게 시키려고 했거든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저의 말에 어떤 힘을 좀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지금 학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독서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독서를 할 때 밑줄 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 자체가 독서를 하기 위해서 나는 연필로 밑줄 긋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줄 치면서 읽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학부모님 그래도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버리면요. 그리고 이 아이들 중에 만약에 성향이 제대로 안 돼서 꼼꼼하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필기도구가 샤프나 연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서는 실제로 샤프나 연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볼펜으로 그었거나 사인펜으로 그어가면서 읽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밑줄들이 문제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오늘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그림에도 장난 아니게 포인트를 잡아놔요. 이렇게 돼서 이게 안 지워지게 되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또는 거기에 나와 있는 단위라든가 아니면 이니셜들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가려져 버리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줄 긋는 속도와 읽는 속도가 거의 동급으로 나와요. 독서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입시를 하는 입시 문제풀이를 할 때는 밑줄 긋는 행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밑줄을 그으면서 문제를 못 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학부모님 그래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밑줄을 긋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서 이 속도로는 문제를 못 푼다. 그리고 5학년 때부터 지금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독서할 때 아이들이 독서하면서 집중이 잘 안 돼서 밑줄을 긋는 것도 있거든요. 집중이 안 되거나 밑줄을 긋는 습관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샤프나 볼펜을 들고 옆에다 이렇게 대라고, 줄에 맞춰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속독법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루긴 할 건데, 글을 대각선으로 읽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글을 읽는 방식이 한 줄로 쭉 가면서 텍스트를 읽는 방식도 있겠지만, 글을 많이 읽다 보면 대각선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특정 단어들 위주의 나열을 빠르게 파악하면서 머릿속에서 이걸 해석하는 작업이 일어나요. 이 말을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해도 여러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하기 위해서 밑줄을 긋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굳이 밑줄 말고 언더라인 말고 이제 좋은 구절에 밑줄 긋는 건 뭐라 안 그러는데, 그 밑에다가 자나 아니면 연필 같은 막대기를 대서 수평을 맞춰가면서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어차피 밑줄 다 거저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눈이 따라가는 속도가 곧 읽는 속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책을 깨끗하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독서를 할 때 밑줄 긋는 거에 대해서는 전 방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5학년 때 밑줄 긋는 걸 했다가 나중에 속독을 배운다 이럴 때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5학년 때까지 아이가 충분히 독서량이 있는 상태여야 되며, 그리고 이후에도 글을 읽는 거에 대해서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언더라인까지 거버리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이분이 말하는 게 가짜 독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이분께서 한 말씀은 뭐냐면, 독서할 때 밑줄 치면 읽지 말아라. 그러니까 독서를 하든 강의를 듣든 그 인풋 과정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받아들이려고 처음에 노력을 하고 이 기억을 묶어두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억을 묶어놓고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걸 섞어서 그 내용을 다시 기록해보는 방법이 더 이 지식을 자기 걸로 만들고 이 기억을 다시 언제든 꺼내는 아주 단순한 기억하기 방법의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독서라는 거를 해서 이게 좋은 영감을 줬어, 이런 게 좋은 거네 라고 했으면 그 내용을 잘 들고 있는 연습을 해보고 그걸 다시 글로 적어서 다시 한번 꺼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물론 그 글을 쓸 때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부가적인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방식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과정에서 집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밑줄 긋때 보면 시간차가 있어야 되는데 밑줄과 동시에 읽으며 자기가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인상적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시간 낭비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좀 모르시는 것 중에 뭐냐면 저희 때랑요. 저희 국민학교 때랑 그 다음에 지금의 초등학생들은요, 문화 자체도 다르고 학습 환경이 다르고요, 학습 베이스가 다릅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는 독서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때는 이제 만화책도 많이 봤잖아요. 독서도 독서지만. 그리고 영상이라는 게 많이 없을 때예요. 이해 가셨죠? 근데 지금 세대는 이제 독서고 글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영상의 자극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글을 읽거나 만화책까지 읽는 거. 이거는 상상을 합니다. 글을 읽고 그 장면들이 움직인다는 상상을 해요. 이걸 요즘 아이들은 몰라요. 모르고 저희 때는 한자를 배웠어요. 최근래에 제가 한자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아이들의 국어 교육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자를 가르치려는 어떤 세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그 한자라는 건 우리나라 말입니다. 중국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의 60% 이상이 한자로 돼 있어요. 음과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과 뜻 정도는 알고 있으면 력자가 들어있는 걸 갖고 와서 애가 마찰력이 왜 힘이에요? 이딴 미친 행동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장 하면 아 공간이구나 이 생각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장자를 듣고 그 방식이 우리나라 말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애들한테 독서라는 걸 시키면요. 얘네들이 영상, 그것도 쇼츠, 릴스 이렇게 짧은 영상에 완전히 도파민 쩔어있는 애들이 그 글을 읽겠냐고요. 요즘 애들은 게임도 길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브롤스타즈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 짧게 게임도 짧아야 되고요. 시간도 자기네들 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하는 방법을 연습을 시켜라.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독서를 막 밑줄을 그어가면은 독서도 노동인데 밑줄도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인지시키고 거기에 이렇게 따박따박 자 같은 걸 대가면서 읽게 하는 게 책을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읽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독서 방식을 입시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낙서 같은 개념의 밑줄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애초에 요즘 아이들은 5학년 때 저걸 시켰다가 또 바꾸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하신 학부모님은 자기가 고등학교 갔을 때 자기가 인지를 했잖아요. 독서는 어느 정도 레벨이 되셨던 거야. 근데 요즘 아이들의 독서 레벨이 안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 시작할 때 제가 진짜 너무 안 돼가지고 독서량을 엄청나게 한번 늘려봤다가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니까 좀 되더라고요. 글을 읽는 게 굉장히 익숙해진 상태가 돼야 공부가 좀 편안한데 글을 꼼꼼하게 읽을 수 없어. 밑줄까지 안 치면 글을 꼼꼼하게 읽을 수 없는 애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밑줄 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지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조던 피터슨 이분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었으면 이 기억을 잡고 있고 다시 한번 써보는 걸로 아니면 읽고 쓰고 다시 기억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이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강의를 들을 때 집중이 안 된다면 쓰지도 말고 그냥 팔짱 끼고 들어. 대신에 그 기억을 계속 잡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이 얘기 듣더니 아 역시 내가 인강 들을 때 난 안 쓰면서 팔짱 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띠박한 새끼들이 가끔 있는데 너네들은 그냥 적어 뭐라도 남게 적어.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석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니네가 정말 그 강의를 감명 깊게 계속 보고 있어야 돼. 니네 집중력 10분도 안 돼. 진짜 10분 15분마다 한 번씩 집에서 공부 못한다는 얘기가 엄마 잔소리 듣다가 결국에는 엄마가 빡쳐서 너네 스카 보내는 거야. 야 10분 15분마다 어떻게 그렇게 오줌이 마렵고 목이 마르고 똥이 마렵고 배가 고프고 핸드폰을 봐야 되고 아휴 내가 진짜 그러니까 웬만하면 글을 읽고 차라리 여기 메모지를 하나 놓고요. 그 글을 읽고 인상 깊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써보게 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읽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그걸 다시 한번 꼼꼼히 써보는 거를 그래서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일반적인 애들은 그 과정을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그게 습관화가 되면 상당히 공부하기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을 읽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글을 쓰는 것도 익숙해지니까 뭐 아웃풋 하면서 아 이거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반복되네?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동그라미도 쳐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써있는 글을 보고 거기다 밑줄 긋고 표시하는 건 입시에 도움이 잘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읽었으면, 써있는 글을 읽었으면 자기가 옆에다가 필사를 해보면서 자기 생각을 곁들여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해요. 어떤 새끼들은 와가지고 자꾸 요점 정리 하는데, 야, 너 피카소 그림 본 적 있니? 소? 이거 처음에 몇 장을 그렸는지 알아? 피카소가? 요점 정리지. 이거 완전 막 봐봐. 지금 선밖에 없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 이거 엄청 비싸다 이거. 근데 니네들이 요점 정리 한다는 게 이거잖아. 근데 이 피카소란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잘 봐. 그림 순서대로 이렇게 그렸다가 또 이렇게 그렸다가 또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그렸어. 야, 몇 번 썼어? 몇 번 썼다고. 처음에 겁나 디테일하잖아. 봤지? 그러니까 써가면서 해. 무슨 글씨도 제대로 못 읽는 것들 있고 깝치고 무슨 요점 정리는, 야, 니네 지금 문제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점이야, 이 등신들아. 그걸 또 무슨 살을 발라, 순살 치킨 살 바르는 소리 하고 자빠졌어.